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의 송종원입니다. 예, 오늘은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어,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극한의 개념보다 더 수학적으로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수학적으로 훨씬 더 어, 엄밀한 개념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예, 여러분들도 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조금은 더 어, 개념적이고 근본적인 그 수학적인 그 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 시간에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서 어,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극한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x라는 변수를 생각할 때요. 예, x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요. 자, 이 x라는 변수가 a라는 값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라는 값이 있으면요. 그 x라는 변수는 이 a 주위에 있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는 x와 a의 차이가 자, 둘러싸고 있는데요. x와 a의 값의 차이는 b보다는 작습니다. 자, b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그 수학적으로 정의하려면요.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x라는 것이 어떤 c라는 값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절대값이 없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c보다 크고 c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상관없이 c라는 값의 크기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a가 c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또 쓸 수 있을까요? 예, x와 a의 차이가 c보다 작다. 그거는 위의 것처럼 절대값을 벗기면서 c보다 작고 마이너스 c보다 크다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양변을 전체를 a로 더해줍니다. 그러면 x의 값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나오시죠? a 빼기 c 아니면 a 더하기 c. 자, x는 a 빼기 c보다는 크고 a 더하기 c보다는 작다라는 결과가 바로 요거랑 같은 의미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x와 a의 차이는 b보다 작다. 예, 라는 것은요. x와 a의 차이는 b보다 작고요. 요거를 다시 자, b보다 작다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요 얘기죠. 근데 자, 이렇게 쓰면 양변에 a를 더하면 전체에 a 빼기 b, a 더하기 b가 돼서요. 자, x가 a의 주변에 있었는데요. x가 어떻게 되냐면요. a가 있으면 요 a란 점에서 마이너스 b, b만큼 뒤로 간 거죠. 그리고 b만큼 앞으로 간 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a 빼기 b,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x라는 값은 바로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안에 x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얘기입니다. x와 a의 차이는 b보다 작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거는 x라는 변수가 a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죠. 자, 2번으로 하면 1번을 포함하는 a 주변을 둘러싸는데 b라는 크기로 둘러싸고 있다 라는 표현을 위에 녹색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요, x는 특정 값 a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x는 a는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x가 a가 아니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로.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또 수학적으로 보여주려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x 빼기 a의 절대값이 어때야 되죠? 0이 아니어야 되죠. 0보다 언제나 커야 됩니다. 자, 이러면 위에 있는 요 얘기랑 요 얘기랑 똑같이 돼서요. 자, 요거죠. 요게 요거를 되죠. 그러면은 두 개를 다 합친 식은 x 빼기 a의 절대값은 b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라는 요런 구간을 갖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쓰면요, 자, 그래프에서 a라는 게 있는데요, a를 제외하고 a 더하기 b, a 빼기 b 만큼의 요 정도를 이렇게 요 구간에 뭐가 있다? x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 a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b로 그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지금 이거를 글로 보면 어려운데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대충 이해될 것 같습니다. x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위에 있는 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x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x가요, 자, 이제 a가 3이 됐고요, b가 그러면 b가 되는데요, 이 b를 예를 들면 2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럴 때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x가 5와 그 다음에 1 사이, 그러니까 3이라는 x가 있으면요, 그래프가 0, 1, 2, 3, 4, 5가 이렇게 있으면요, 3이라는 점, 자, 이 3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양쪽으로 2만큼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구간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요때에
그 fx는 x제곱이기 때문에요.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4고 3일 때는 9고 5일 때는 25 같은 이런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5일 때는 몇이죠? 25. 1일 때는 1이 되죠. 그러니까 y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면서 x가 3은 아닌 거예요. 자 y는 어디서 어디를 가질까요? x가 1일 때 1 넣으면 1이죠. 그리고 5를 넣으면 25. 그래서 여기서 x는 요 구간 1에서 5 사이의 구간을 가지면요. y는 1에서 25 사이의 구간. (25) 사이의 구간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였죠. 두 번째 경우는 x가 자 b가 작아졌어요. 1로. 그러면은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부터 넣어보면 되죠. 2 넣으면 1 되고 또 4 넣어도 1 되죠. 4. 자, 2와 4 사이. 자, 더 좁은 간격을 가지면 지금 y의 간격을 일부러 같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x가 2에서 4가 되면요. y는 어떻게 될까요? 2를 넣으면 4. 4, 4, 16. 4에서 자, 이번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y는 4에서 16기간을 갖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엑셀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카톡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로그아웃 종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엑셀을 쓰기 위해서 엑셀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x가 있고요. x에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요 마이너스 1도 넣고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때 여기는 요 앞에 거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쫙 해주면 자,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요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지금 3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붙여놓보죠. 방금 전에 그렸던 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3을 주변으로 b가 2일 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을 주변으로 이번에는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가 요 간격이 되겠죠.
근데 3을 주변으로 만약에 0.5다.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다시 엑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다른 시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x의 간격과 y의 간격이라는 이렇게 만들어서요. 만들고 자, 여기다가는요. 1에서 5까지 사이 간격이 y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1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5의 제곱 하면은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에서 5였는데 이번에는 2에서 3 2에서 4가 됐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4에서 16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2.5에서 3.5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6.25와 12.25 사이의 간격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렸던 요게 6.25에서 12.25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요, 이제 2.9로 점점 간격을 좁혀주는 거죠. 3.1. 예, b가 여기서 b 값이 어떻게 되나요? 예, 0.1이 되는 거죠. 예, 즉 0.1 차이로 자 여기서는 b 값이 b 값이 어떻게 됐었죠? 예, b 값이 뭔지 알죠? 예, 여기서 아까 정의에서 얘기했던 요 b 값을 얘기합니다. 요 b 값, 예, 요 사이의 간격, 요 값이 b 값이죠. 2였고 1이었어요. 예, 자 여기서는 2였고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5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0.1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41에서 9.61이 됐어요. 사이가. 자, 이번에는 2.95로 합시다. 2.95 그리고 3.05. 대충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점점 사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0.05 차이. 그렇죠? 그 다음에 2.99를 해볼까요? 2.99와 3.01. 그러면은 차이는 b는 몇이죠? 0.011이 됩니다. 예, 8.94에서 9.06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2.999 해볼까요? 예, 칸이 모자라서 3으로 나오는데요. 넓혀주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3.001이 되죠. 그러면 차이는 0.00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8.994가 9.0096이 됐네요. 자, 이번엔 0.0001로 차이를 만들어주면요. 2.9999 하고 3.0001 하면은 8.999, 2.006. 점점 사이가 9 사이로 가까이 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때 그러면 2.99999 그리고 3.0000 예, 공이 4개여죠. 1. 자, 이렇게 돼서 점점 이런 값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은 2.999999
예, 더 늘렸죠. 여기도 3.00001. 자, 이렇게 돼서요. 점점점 9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00001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자, 이 그래프에서 3에서 3으로 점점 3 사이로 점점 이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요 사이의 값이 예, 점점 차이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보면요. 방금 전에 그렸던 엑셀 파일을 봐서요. 자, X축을 이제 X축의 값을요 2.9에서 3.1로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의 값도 지금 그래프를 다시 그러면은 8.4에서 9.7로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예, 보면 여러분 그 아까는 곡선이었는데요. 이 곡선을 엄청나게 계속 작게 가져가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여러분 직선으로 보입니까? 예, 거의 직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무한소로 가까이 가면 직선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에 점점 이 값들이 9로 여기 이쪽을 낮춰주니까 이쪽도 작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미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써먹을 텐데요. 무한소로 가져가니까 거의 직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점점 가까워져서요. 3은 아닌데 x가 3은 아니에요. 근데 3은 아닌데 점점 3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x가 3에 가까워질 때, 져갈 때 x제곱의 극한은 뭐랑 예, x제곱은 무슨 값에 가까이 가죠? 예, x가 3이 아니어도 3에 가까이 갈수록 x제곱은 9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9라고 말합니다. 자, x가 3에 가까운 충분히 3에 충분히가 얼마나 충분할까요? 엄청나게 가까운 3에 가까운 작은 구간에 한정함으로 예, fx 값은 함수 값은 9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바로 요 얘기를 위의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의 것은 바로 밑에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일 함수 fx가 어떤 고정된 수 a에
A 가까이에 A에 가까운 x 값에 대해서 정의 되고, 또 x가 a 가까이에서 점점 더 작은 구간으로 한정됨에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fx의 값들이 특정한 수 L로 점점 접근한다면 이때 L을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점점 더 a에 가까운 x 값으로 한정을 시켜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b 값, 자 여기 있는 것에서요, 요 b 값을 점점 작게 해주는 거죠. 작게 해줌에 따라서 그 x가 a의 주변에서 엄청나게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그 함수가 어떤 값에 점점 접근한다면 그 x가 a에 접근할 때 극한은 L이다 라고, 그리고 L을 x가 a에 접근할 때의 fx의 극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L,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려지나요? 그렇게 어렵게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를 잘 하면 되고요. 그 여기 있는 개념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아이디어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요, 사용하는 이 구간 자체가 A에 가까이는 가지만 A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간이 A에 가까이 가지만 A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자, 어떤 함수에 따라서요, x가 a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은 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타, 저번에 극한값을 보여줬죠? 이런 거. 요거는 세타 어떤 값에 대해서 다 함께 f 세타는 어떤 세타 값에 넣어도 되는데, 세타가 0일 때는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0분의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보면요, fx는 x제곱 빼기 1을 x 빼기 1로 나누는 것인데, 이걸 일부러 이 수학에서 그냥 막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에서.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자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1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다시 엑셀을 한번 또 가볼까요? 방금 두 번째, 자, 세 번째 엑셀을 가봅시다. 자, 세 번째 엑셀에, 자 여기서 x 값이 있고 x 빼기 1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x 제곱 빼기 1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a고 요게 b라면 b를 a로 나눈 거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1로 x 제곱 빼기 1을 나누게 되겠죠. 자, x가 1.5라고 할 때 x 빼기 1은 x가 15번 빼기 1이 되겠죠. 0.5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 x 제곱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15번에 제곱해주고 빼기 1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25가 되네요. 그리고 자, 이거를 b번 나누기 25 나누기 d5를 하면 이렇게 2.5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x가 1.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1.1일 때는 이렇게 해서 0.1이 되고 0.1에서 2.1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1.01 점점 1로 가는데요. 0.01 그래서 2.01 x 제곱 빼기 1 나누기 x 빼기 1은 자, 이렇게 2.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1 하면은 2.001로 가까워지네요. 어떻게 되죠? 2.0001이 되네요. 2.0001은 점점 2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걸 아주 계속 점점 1에 가까운 값을 하면 2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아니면 0.99999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9999 되네요. 그러니까 점점 2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에 가까워진. 근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넣으면 0분의 0이 돼서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1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이 표를 보여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봅시다. 자, 이 함수는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 함수는 결국은 x 빼기 1일 때는 x 제곱 빼기 1을 나누지 않고 x 빼기 1이 x가 1이 아닐 때는 fx는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 돼서요. 1.5 넣으면 1.5 넣으면 2.5 되고 1.1 넣으면 2.1이 되고 2.01이면 2.0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1의 값이 나와서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1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1은 2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함수는요. 1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함수지만 1에 아주 가까워지는 어떤 값, 계속 가까워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fx는요. f1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지만 극한이 x가 1로 갈 때는 극한값이 2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한 예로서요. 한번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1 하면은 x가 0으로 가죠.
위에 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요. 위에 것은 그대로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x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x값은 0이면은 요게 이제 성립이 안 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0을 넣으면 2라는 값의 극한값으로 2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도 그대로 계산을 하면 2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 함수의 극한을 2라고 말하지만 x가 0에 대해서 2라고 말하지만 0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요. 이번에는 x분의 1 더하기 1 빼기 1 플러스 x의 3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0에 대해서 0으로 가까이 0이 아니죠. 1 빼기 x의 3승 3x 제곱 3x 더하기 1이 되고, 그래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하고 1끼리 없어지죠. 그리고 x. 그래서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x의 제곱 3x 빼기 3이 돼서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 함수가 x가 0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지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접근할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인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것들을 계속 얘기한 건데요. 수학적으로 극한의 정의는, 자, fx라는 함수가 x가 a에 가까운 모든 구간에서 x가 정의되지만 x가 a에서 꼭 정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정의가 돼도 되지만 정의가 될 필요가 없을 때, 자, 어떤 수 x가 있고 양수 입실론이 있는데요. 요 입실론에 관해서 x-a의 절대값이 델타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x가 a라는 값에서 a가 아니고 a 값에서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라는 값을 갖는다면 fx 빼기 l의 절대값은 입실론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입실론도 양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입실론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때, 지금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한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정확한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L은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라고 한다. L은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정의는 꼭 외워주고요. 시험에 꼭 내겠습니다. 그냥 받아쓰기 시험처럼 이렇게 극한의 정의를 꼭 이왕 배운 거니까요.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위해서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그려볼게요.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자, 이런 함수 fx가 있을 때요. 저 함수 fx가 있을 때, 자, a라는 값을 여기다 놔둡시다. 그리고 a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가 l 값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 a 값이 꼭 이렇게 정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자, 위에 있는 요 식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L이라는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그쵸? 그럼 실제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L 플러스 입실론
L-이죠. 자, 그렇게 되는 요 구간. 그렇게 되는 요 구간이 있다고 합시다. 요 구간. 요 구간이 있어요. 그럼 요 구간, 자, 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은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이라는 값을 갖는 요 구간이, 자, 입실론은 양수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같이 내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편이랑. 그래서 내가 야, 너 요 입실론 아무거나 내가 못할 수 있게 아무 입실론 대봐. 엄청 작아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먼저 대봐. 그랬을 때 내가 요 델타를 대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때 네가 입실론을 잡어. 그럼 내가 요 델타를 대면은 내가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편한테, 자, 그럼 상대편이 정말로 내가 1000만 배로 작은 입실론, 자, 0.00001 입실론 잡았어. 해가지고 요 입실론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 L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입실론 값을 댈 수 있겠죠. 자, 그때 나는, 자, 입실론 값이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있겠죠. 그랬을 때 나는 델타를, 너 먼저 댔지. 분명히 상대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안 되죠. 지죠. 가위바위보 마치 가위바위보랑 똑같습니다. 상대가 보내면 내가 가위 내고, 나는 그러면 여기 델타 할 거야. 이겼네.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A 빼기 델타라는 되는 요 델타 값을 내가 댈 거야. 했을 때 요 델타를 내가 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이 L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대한테 입실론 대라. 그럼 나는 델타 될 수 있어. 아무거나 될게. 상대가 저 미친 듯이 공을 많이 넣어서 10의 마이너스 300 승의 값을 해도 나는 델타를 대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긴 것이죠. 내가 이겼다는 건 뭐예요? 극한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말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극한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뭐 다 되겠네요. 내가 아무거나 되면. 근데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될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보면요. 자, 요거는 성공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요런 함수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했죠. 야, 이거는 뭐 상대가 먼저 하니까 상대가 보조개 내면 나는 가위 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fx라는 함수는요 1이고요. 그리고 0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fx는 x가 0보다 클 때는 1이에요. 근데 x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0보다 작을 때는 0인 함수입니다. 자, 요런 함수라고 할 때, 자, 이때 방금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특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자,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1이라고 할까요? 0이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해봅시다. 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이라고 할 때, 자, 0과 지금 정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빼기니까 a니까 빼기 a는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델타이면 fx 빼기 1 절대값이 요거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입술은 아무거나 대라 했을 때 양수해야 됩니다. 뭐 입술은 4분의 1을 합시다. 자, 상대가 진다는 마음으로 크게 썼습니다. 4분의 1이 하나. 그럼 이 4분의 1 되는 델타. 자, 그럼 fx 빼기 1이 4분의 1보다 작은 델타 존재할까요?
예, fx가 0보다 클 때는요,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요, fx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fx 빼기 1의 절대값이요, 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델타를 넣어도 0이 돼줍니다. 그렇지만 x가 같거나 0보다 작을 때는요, fx가 0이 되잖아요. 그럼 fx 빼기 1은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여유롭게 4분의 입실론 4분의 1을 줘도요, 1이 돼버려서 4분의 1보다 언제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뭐 L 값을 극한값을 또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예를 들면 이 극한값을요 방금 1로 했지만 또 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0으로 한다 하더라도 fx 빼기 0 자 요게 x가 0보다 클 때는 다시 1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4분의 1보다 작은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상대한테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델타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x분의 1이 있는데요. 그런 x분의 1에 대한 함수도 x가 0으로 갈 때 어떤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0으로 갈 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곳에 상대가 입실론 값을 아무리 큰 값을 준다 하더라도 작은 델타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극한값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정의를 가지고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극한값을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연속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 마치도록 그 다음에 극한 부분을 마치고 미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